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학습 활동으로 멸종 위기 생물을 조사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조사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 주었어요. 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교한 후에 수행평가를 할 예정이니까 조사한 자료를 잘 가지고 계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멸종 위기 생물 카드 예시는요, 등교하면 선생님이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 119쪽부터 있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 다양성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주로 생물 다양성의 위기라 하면 인간의 활동과 많이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활동이 생물들을 멸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번에는 인간의 활동이 생물의 멸종을 막고 또 생물 다양성을 보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19쪽의 해보기를 바로 한번 볼게요. 해보기에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라고 피켓을 든 학생들이 있어요. 도롱뇽의 서식지를 보호해서 도롱뇽이 멸종되는 것을 막는 활동입니다. 이런 캠페인 활동 중에서 양서류, 특히 도롱뇽의 로드킬을 막는 활동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인 양서류 중에 하나가 수완청개구리입니다. 수완청개구리도 보호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과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들이 있는데요. 그 예를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그림과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먼저 하나 선생님이 예를 제시를 하자면 아주 간단한 실천인데요.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는 나무를 베어서 만들죠. 이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숲의 벌채를 막아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숲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실천 방안이 무엇이 있냐면 유기농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농산물은 농약을 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하죠. 농약은 해충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다른 생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을 줄이면 생물이 멸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실천 방안들을 여러분 교과서에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천연 비누를 사용해서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고, 모기 퇴치제도 천연 모기 퇴치제를 사용해서 다른 생물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에코백을 사용해서 다른 생물들을 위협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 조사한 활동 사례에 선생님이 제시한 예들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래 그림 14에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이 우리 밀 살리기인데요. 우리 밀이란 함은 토종 안진뱅이 밀을 말합니다. 이 토종 안진뱅이 밀은 가뭄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병충해에도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밀을 보존하기 위해
네, 연구를 하는 것도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토종 얼룩소 키우기가 있는데요. 이 토종 얼룩소는 잔병치레가 적은 소라고 합니다. 네, 이 여러 농가에서 토종 얼룩소를 키우는 것도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외래 생물 제거하기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 다양성의 위기에서 외래 생물의 유입이 생물 다양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네, 이런 외래 생물을 우리가 직접 제거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들과 그리고 사회적 활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과 또 국제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0쪽으로 넘겨보세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적 활동에는 먼저 첫 번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야생생물과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멸종위기인 생물들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공원 지정 및 보호가 있는데요.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불법 포획이나 채집을 마찬가지로 금지합니다. 네,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예는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까이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국가 차원의 활동은요, 야생생물 복원 활동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번식시킨 후에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서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황새 예로 한번 살펴봤었죠. 황새 외에도 반달가슴곰도 멸종위기종으로 번식을 시킨 후에 적응 훈련 후 다시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가 차원의 활동이 종자은행의 설립입니다. 종자은행은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 종자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의 멸종을 막고 그리고 유전 자원을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적 활동을 봤는데요.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 활동을 봤으면 이제 국제적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나라에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데 국가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시키기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에서 얻는 혜택을 골고루 잘 분배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가 간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한 다양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국제 협약에는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게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은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입니다. 1992년에 리우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는데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을 통해서 각 국가에서 생물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고 위기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서 얻을 수 있는 유전 자원과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 협약을 채택해서 실천하는 것도 국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그림 16쪽에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 10년이라고 로고가 나와 있는데요. 유엔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생물 다양성 10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1년, 2년으로 되지 않고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이 2020년이죠. 그래도 아직도 어쩌면 더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봤죠. 개인적 차원의 실천도 하고 사회적 활동과 국가적 활동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들을 쭉 살펴보았고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국가 수준에서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었나요? 네, 국가 차원에서 이 생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면 함부로 채집하거나 포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무엇이 있었나요? 네, 생물다양성 협약이 있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 이외에도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두 가지 예를 더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여우, 광릉, 요강꽃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조사해보고 이들의 입장에 대해 인간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미 멸종위기종을 조사하는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3번은 이제 각자 조사한 멸종위기종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봤고 선생님이 수원 청개구리 아까 멸종위기인 양서류라고 했죠? 수원 청개구리 관련 영상을 하나 더 첨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생물의 다양성 단원에서 대단한 마무리가 남았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필기 영상으로 수업을 찍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마무리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126쪽부터 129쪽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도 꾸준히 하고 있죠? 계속 복습해주시고 멸종위기 생물 조사한 거 각자 이제 멸종위기 생물 카드를 제작해야 하니까요. 계속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대단한 마무리까지 마치면 다른 새로운 대단한 기체의 성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